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팅 3팀 조보경 마케터. 저는 이가람 마케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기초 중의 기초, 기본 중의 기본 네이버 파워링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 사실 파워링크는 온라인 광고 집행하시면 아마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왜 파워링크를 해야 되는지랑 어떤 식으로 과금이 되고 세팅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저희 실제로 세팅했던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네. 제가 사실 아침에 조금 다쳐가지고 말을 좀 어눌하게 할 수도 있는데 예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심각한 건 아니고. 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사실 가람 씨는 네이버에 언제 검색하세요? 뭔가 사고 싶을 때 가장 많이 검색하고 또 맞아. 알고 싶을 때 많이 검색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직은 뭐 구글 많이 쓴다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맞아요. 네이버를 많이 쓰시니까.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광고 매체를 선정하기 전에 우리가 광고하고자 하는 대상들이 온라인 어디에 모여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가람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뭐가 궁금하다거나 구매하려고 할 때 아무래도 네이버에 가장 편하게 그리고 빈번하게 검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검색 광고는 그만큼 중요하다, 가장 기본으로 필수적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구글이 아무래도 지금 꽤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매체는 네이버잖아요. 아직까지도. 맞아요. 그래서 이런 파워링크, 오늘 말씀드린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을 때 가장 맨 위에 보이는 매체이기 때문에 맞아. 주목도가 훨씬 높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기도 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래서 검색을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 상품에 대해서 니즈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느 정도의 타겟팅이 되어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고 그 니즈가 있는 고객들을 한 번에 이렇게 후킹할 수 있는 소재들을 사용하는 것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게 사실 뭐 보여지는 DA 광고는 우리가 좀 전단지 뿌리듯이 좀 무분별하면 좀 그런가? 아무튼 좀 광범위하게 노출이 되는데,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진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니즈를 가지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검색을 해서 전환율이나 유입률이 좀 높은 편이죠. 맞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물론 그렇다고 네이버 검색 광고 파워링크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고 광고 집행 시기에 따라서 적절할 때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규모도 조금 이렇게 조절을 해가면서 적절하게 제안을 해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검색량이 많지 않으니까 조금 적게 하신다거나. 맞아요. 그래서 또 이제 좀 광고비 많이 못 쓰는 소상공인 광고주분들은 그럼 쇼핑 검색을 해야 될까요? 파워링크를 해야 될까요? 많이 물어보세요. 맞아요. 근데 단순히 저희가 이커머스 업종이라서 물건을 파는 게 좀 더 중요하다라는 경우에는, 그리고 광고비가 한정돼 있는 경우에는 저는 좀 파워링크는 우선 좀 쉬고 쇼핑 검색 위주로 하되, 이게 어느 정도 인지도가 쌓이면 그때 파워링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또 다른 거 DB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쇼핑 검색을 이용할 일이 없으니까 그쵸. 그 모든 예산을 파워링크에 투자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파워링크 100%로 간다면 오히려 효율적으로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가 더 맞아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광고라고 해서 진짜 기초적으로만 운영한다고 해서 그 효율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기반이 튼튼해야지. 오, 기반. 기반이 튼튼해야지 집도 튼튼하게 지어지는 것처럼 파워링크도 기본적이니까 오히려 더 튼튼하게 관리를 해야 더 효율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저 기반 말씀해 주셔서 생각났는데, 저는 시공업체 검색 광고 진행한 적 있거든요. 네네.
파워링크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워낙 CPC가 높다 보니까 맞아요. 파워링크에 집중하기에는 좀 부족해서 스마트 스토어를 하나 개설을 해서 쇼핑 검색에도 이게 시공을 이제 주문해서 받을 수 있도록 오. 해가지고 쇼핑 검색에서도 활용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런 분들도 요새 좀 많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저도 맞아. 이제 샤시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인데 샤시를 설치해주는 거를 파워링크에도 올려두셨지만 스마트 스토어에서 바로 이렇게 주문을 이렇게 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오히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왜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 파워링크 세팅이나 설정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파워링크도 사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광고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파워링크는 위 아래에 다른 이제 경쟁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얼마나 눈에 띄느냐가 또 중요하거든요. 맞아. 그래야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또 효율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잘 세팅을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누구나 쉽게 진행할 수 있지만 또 효율을 내는 건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표님들이 실제로 직접 운영하시다가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맞아요, 실제로도 진짜 맞아요. 많거든요. 그래서 대행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저희는 이제 맨날 하는 일이 이거다 보기 맞아요. 때문에 매일 들여다보는 게 파워랭크고 뭐 쇼핑 검색이고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세팅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어떻게 가닥을 잡아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확장을 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특정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상품 전환이 주로 일어나는 키워드가 꼭 상품과 직관되는 메인 키워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물걸레 로봇 청소기를 검색한다고 치면은 물론 물걸레 로봇 청소기를 검색도 하겠지만 뭐 바닥 청소, 밀대, 뭐 물때 제거 뭐 이런 등등의 키워드로도 검색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메인 키워드를 선정을 하고 여기에 따르는 서브 키워드랑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그 키워드 군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윤희님 안녕하세요. 윤희님 감사합니다. 네, 전화 문의는 이따 30분 후에 연락 주시면 될 네, 것 같습니다. 30분에부터 시작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키워드를 이렇게 정했으면은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 확장 소재라고 하죠 주로. 그거는 어떻게 기입을 해야 되는지도 생각을 해보면 좋을 텐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보통은 뭐 우리가 소구하고 싶은 포인트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하죠. 그러니까 맞아요. 앞서 물걸레 로봇 청소기 말씀을 주셨으니까 물걸레 로봇 청소에서 중요한 거는 또 뭐가 있을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얼마나 잘 닦이는지도 있을 거고 충전 후에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뭐 청소 면적 또 이 물걸레를 요새는 또 자체 세척해서 맞아요, 말려주는 맞아요. 기능도 있더라고요. 그쵸. 뭐 이런 기능이 있으면 넣어주는 게 또 좋을 것 같고 또 가격이 조금 우리는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가격 소재를 넣는다거나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조금 넣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넣되 약간 서로가 조금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넣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똑같은 말을 몇 번이나 반복적으로 맞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귀찮으신 건지 모르시는 건지 세팅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맞아요. 실제로 이 영상 보고 계신 광고주 분들도 이걸로 많이 연락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 네. 뭐 파워링크 맞아요. 보고 연락드렸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솔직히 좀 귀찮잖아요. 맞아요. 귀찮은 거 저희도 다 알고 있고. 근데 전화를 왜 받으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브랜드의 그 광고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왜 이런 말을 듣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위아래로 바로 비교가 되다 보니까 맞아요. 확장 소재가 그만큼 중요하고 그리고 이 지면을 얼마나 확보하는지가 맞아요. 또 주목도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해주신 뭐 서브 링크, 가격 링크도 중요하고 그리고 뭐 추가 제목, 추가 설명 그리고 이벤트란도 요즘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홍보 문구. 뭐 신제품이 나왔다거나. 맞아. 근데 이제 또 좀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게 추가 제목은 그럼 많이 등록하면 많이 뜨는 건가 해서 막 여러 개를 등록하시는데 그러면은 글자가 점점점 하고 맞아, 덜 잘리게 보여서 됐어. 잘려서 좀 너무 지저분해 보일 때도 있고 그리고 이 설정이 뭐 추가 제목이랑 추가 설명을 세트로 했는데 이게 여러 개를 하다 보면 랜덤으로 돌아가면서 맞아요, 노출이 맞아요. 되니까 엉뚱한 추가 제목이랑 엉뚱한 추가 설명이 되니까 이게 말이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생각을 하고 좀 똑똑하게 설정을 조금 생각을 이렇게 깊게 하시면서 어울리게 아니면 아예 단일하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그룹을 나눠서 이건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식으로 소재를 여러 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파워링크 세팅이 쉽지만 또 어렵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정리하자면 어떤 키워드로 유입이 될지를 생각하면서 키워드 군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상품에서 중요한 정보를 확장 소재 기입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과금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파워링크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CPC 클릭당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메인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또 몇천 원이 될 수도 있고 몇만 원이 될 수도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메인 키워드만 잡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가용 예산이 적으실 수도 있고 많으실 수도 있잖아요. 진짜 막 인테리어, 막 이사 이런 업종은 정말 거기에 모든 걸 투자하니까 맞아요. 메인 키워드를 무조건 잡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뭐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규모를 줄여서 운영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맞아. 조금 더 무리하게 상위 노출을 뭐 입찰가 높게 잡아서 상위 노출 잡자 이것보다는 오히려 세부 키워드를 여러 개 사용하셔서 조금 다양한 지면에 노출시키면서 그렇게 인지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용 범위의 광고비가 얼마인지 네네.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실제 전환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떤 키워드가 중요한지를 따져서 메인 키워드에 뭐 상위 노출을 할지 아니면 세부 키워드 쪽으로 몰입을 해서 거기서 이제 좀 상위 노출을 할지를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과금 방식은 클릭할 때마다 비용이 지불된다. 이제 또 잘 모르시는 광고주 분들은 이게 CPC를 저희가 설정을 해두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만큼 뭐 돈이 계속 나가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시간대나 따라서 CPC가 설정한 것보다 적게 나갈 때도 있고 또 조금 더 많이 나갈 때도 있다. 이게 좀 그 오차 범위가 있다는 걸 맞아요, 생각해 맞아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팅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세팅 방법. 세팅은 사실 어렵지는 않지만 또 잘 하려면은 또 깊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캠페인, 광고 그룹, 그 다음에 소재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캠페인이 가장 큰 범위의 그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광고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서 파워링크랑 뭐 쇼핑 검색이랑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서 파워링크를 선택하시면 파워링크 광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이 캠페인에서 하루 동안 소진될 수 있는 예산 그거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하루 동안 뭐 3만 원을 쓰신다거나 5만 원 쓰신다거나 하면서 적절하게 설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맞아요.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캠페인에도 걸 수 있지만 캠페인보다 좀 더 작은 단위인 광고 그룹에도 걸 수가 있어서 그거는 이제 전략에 따라서 예산을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캠페인, 광고 그룹, 소재, 즉 키워드 이렇게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캠페인이 가장 큰 범주이고 그 안에 이제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 광고 그룹으로 나누고 그 광고 그룹 안에 실제로 노출되는 키워드들을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광고 그룹은 캠페인의 하위 단계인 거죠. 그래서 주로 같은 광고 소재나 좀 비슷한 결의 키워드를 관리하기 위해서 나누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디바이스 분리, 모바일이나 PC별로 나누거나 아니면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 이렇게 좀 그 캠페인의 종류에 따라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캠페인이나 광고 그룹으로 구분을 하는 거는 좀 마케터들의 관점에 따라서 좀 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광고 그룹에서 나눈다고 했지만 캠페인 단에서 노출 디바이스별로 바로 분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상품별로 아예 캠페인을 구분을 해두고
예를 들어서 의류라고 칠 때는 뭐 아우터, 상의, 하의 이렇게 캠페인별로 나누고 그 캠페인 안에서 좀 더 작은 단위로 나가는 것 같아요. 아우터면 뭐 패딩, 코트 이렇게 나가서 그 안에서 다시 모바일 PC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당연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CEO 꿈나무님. 네. 파워링크가 요즘 효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진행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세부 키워드 운영을 한다면 그래도 의미 있을 것 같은데. 방금 되게 라디오 DJ 같았어요. 사연 읽어주는 마케터. 사연 읽어드립니다. 우선 맞아요. 파워링크가 좀 효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파워링크에 뛰어드는 광고주분들이 많아서 맞아요. 경쟁이 좀 심화돼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만큼 하면은 상위에 노출될 수 있었는데 광고주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것보다 훨씬 높은 입찰가로 등록을 해야 그나마 1페이지 안에 든다든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상품 단가는 정해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한번 클릭 대비 판매하는 걸 따져도 효율이 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무조건 상위 노출, 무조건 입찰가 올려서 1위에 올린다. 이것보다는 뭐 진짜 세부 키워드 운영을 하셔서 적절한 단위의 그 순위에 올려놓는 것도 사실 방법이거든요. 꼭 맞아. 1위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보는 것도 아니고. 맞아. 그래서 저는 메인 키워드를 꼭 1위에다가 올려놓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3, 5위에는 위치시킬 수 있도록 항상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업종이 뭔지 알면은 파워링크의 지속이나 좀 비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말씀해주신 거는 세부 키워드로 운영을 한다는 거는 그래도 파워링크를 좀 지속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광고비가 조금 부족하신 것 같고 그럴 경우에는 메인 키워드로 막 집중하시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걸레 로봇 청소기라도 맞아요. 실제 전환으로 이루어지는 키워드는 아예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부 키워드를 같이 발굴하면서 나눠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업종 같은 거를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까 저희가 뭐 마케터 관점에 따라서 좀 맞아요. 구분 방법이 다르다고 했는데 저는 예전에 광고주 분이 이 상품이 검색이 엄청 많이 되고 유입도 엄청 많이 되는 광고 상품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예산이 초반이다 보니까 한정돼 있어서 이게 세팅해 놓으면 오전에 금방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대 설정을 해도 광고가 열리면 너무 소진이 빨리 돼서 이걸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다가 캠페인을 아예 시간별로 구분을 했어요. 오, 괜찮네요. 새벽 시간은 빼고 뭐 9시에서 11시 그리고 11시에서 1시 이렇게 나눠두고 그 캠페인에 예산을 걸어서 그때 소진이 다 되더라도 다음 시간대에 계속 노출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설정하니까 로아스가 엄청 금방 오르더라고요. 이렇게 좀 그 특성에 따라서 좀 나누는 것 같아요. 가람님 저는 요즘 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해외 이사 업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해외가 사실 여러 국가가 있고 그 중에서 또 중점적으로 하시는 국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캠페인을 나라별로 조금 나눠놨었어요. 그래서 메인 키워드랑 서브 키워드는 또 따로 뺐지만 괜찮다. 나라별로 그분은 이제 또 메인 국가가 있고 또 서브 국가가 있으셔가지고 메인 국가를 여러 개 나눠서 그쪽의 입찰가를 또 따로 관리하고 서브 국가는 또 그쪽의 입찰가를 또 따로 관리하는 조금 그래서 캠페인 단위가 엄청나게 많아지긴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보면은 맞아요. 이렇게 보고서를 뽑아가도 어디서 전환이 나고 맞아. 어디서 클릭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기 쉬우니까 맞아. 좀 관리하기가 더 편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게 사실 아까 가람님 말씀대로 나라별로 나눈다든지 제 말대로 시간대로 나눈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무식할 수는 있거든요. 저희 리소스가 좀 많이 맞아요. 늘어나니까. 근데 좀 효율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세팅해드리는 거니까. 맞아요. 사실 이렇게 여러 개씩 나눠가지고 하는 것도 좀 귀찮은 작업 중에 하나잖아. 리소스 많이 들고. 맞아. 그래서 사실 광고주분들이 직접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위임을 하시면은 좀 더 편하게 그 광고주분들의 일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럼 이게 다 유료인가요? 저희는 이제 네이버 공식 광고 대행사이기 때문에 뭐 따로 수수료, 유료로 받지 않고 그냥 하고 있고요.
저희 마케팅 학교에 이가람을 검색하시면 좋은 영상이 많거든요.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 돈 받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죄송해요. 네. 오. CEO 쿰나무님 화장품인데 아직 키워드 광고를 돌려본 적이 없어서 아예 데이터가 없어서요. 근데 메타도 돌려보고 싶고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데 메타 쇼폼용 영상 제작을 하려면 그것도 시간이 걸리니 그 사이에 파워링크라도 먼저 돌려볼까 했거든요. 화장품인데 키워드 광고를 돌려본 적이 없어서 데이터가 없다. 근데 우선은 메타 맞아요. 사실 화장품이나 이런 거는 메타를 맞아요. 많이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신규 브랜드인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저는 사실 파워링크에 좀 집중을 하시기보다 이 광고비를 좀 아껴서 메타에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떤가. 근데 이제 또 쇼폼용 영상 제작을 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그렇다면 상세 페이지에 촬영했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맞아요, 이미지나 맞아요. 슬라이드 광고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이제 메타에서도 이런 이미지를 좀 GIF 형식으로 편집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소액 먼저 메타에서 진행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지금 영상도 말씀 주셨는데 진짜 이미지로도 많이들 유입이 되시거든요. 맞아요. 슬라이드 형식 이렇게 넘기면서 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메타로 인지도 상승시킨 다음에 파워링크를 만약에 하실 거면은 지금 신생 브랜드이고 키워드 광고를 아예 해본 적 없으시다니까 브랜드 명을 넣어서 파워링크에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메타를 함께 돌리시면은 아무래도 검색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제품명이나 아니면 그 브랜드 명을 검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검색 광고에 또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뭐지? 할 수도 있으니까 파워링크를 만약에 지금 하시고 싶으시다 하면은 그렇게 먼저 세팅을 해두시고 일단은 메타로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화장품도 종류가 무척이나 많으니까 이게 만약에 뭐 기초나 색조나 이런 경우에는 너무 입찰가가 많이 높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메인 키워드로 파워링크를 먼저 돌린다고 하시기에는 입찰가도 높기 때문에 오히려 광고 효율이 조금 떨어질 것 같아서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뭐 특화된 화장품이다. 그럴 경우에는 파워링크로 소액 먼저 진행해 보셔도 맞아요, 좋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파워링크를 좀 먼저 돌리시는 것보다 우선은 이미지라도 메타에서 좀 광고를 진행을 하고 그거에 수반 동시에 이제 브랜드 키워드 정도만 맞아요. 세팅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타도 이미지로 하셔도 되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광고 그룹까지 했으니까 소재 키워드 이야기해볼까요? 소재랑 키워드. 이제 여기서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광고 만드는 단계죠. 그쵸? 그래서 이제 키워드도 따로 설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입찰가도 또 세세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네이버에 키워드 도구가 있는 거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맞아요. 계시더라고요. 키워드 도구라고 해가지고 네이버 그 검색 광고 페이지에 들어가면 딱 있는데 거기서 뭐 내가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효율도 네이버가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그 효율도 어떤 정도 측정을 해주고 거기에 관련해서 어떤 그 연관 키워드가 있는지 그런 것도 다 알려주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실적 조회도 할 수 있고 거기서 이렇게 보면서 이제 키워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조금 살펴볼 수 있어서 키워드 도구를 활용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있고 또 랜딩 페이지도 소재랑 소재 단위로 이제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즈 채널을 등록하셔서 이제 소재 단위로 랜딩 페이지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맞아요. 이 키워드 도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키워드 도구에 내가 광고하고 싶은 키워드를 입력을 하면 그거와 유사한 키워드를 추천해주기도 하고 그런 비슷한 키워드에서 노출량이 가장 많은 키워드도 추천을 해주고 입찰가를 얼마를 설정했을 때 노출이 얼마나 맞아요, 되고 맞아요. 클릭이 얼마나 되는지 예측도 가능하기 때문에 광고 집행하시기 전 좀 막막하다라고 하실 때는 키워드 도구를 이용하시거나 저희를 이용하시거나 그럴 것 같아요. 저희도 이용당하는 그래서 이제 뭐 소재 키워드는 이제 본격적으로 광고를 만드는 단계라고 해주셨는데 진짜 이제 어떤 키워드로 노출이 되는지를 여기서 설정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키워드를 등록을 하고
어떤 확장 소재를 설정을 맞아요, 할지 맞아요. 아까 앞에서 좀 저희가 미리 말을 좀 많이 해가지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리고 또 소재 같은 거 키워드별로 다르게 운영이 가능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맞아요. 확장 소재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운영 가능한데 그거를 또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요? 이렇게 말씀했던 광고주분도 계시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캠핑 밀키트 키워드인데 거기에 맞는 소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대용량이라거나 뭐 다 같이 야외에서 먹을 수 있다거나 이런 소재를 1인 밀키트 키워드에 똑같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혼자 사는 사람인데 1인 밀키트를 검색을 했어요. 근데 그 뭐 대용량 이렇게 써 있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 안 사게 되거든요. 그쵸. 혼자 사니까 맞아. 1인분이 먹을 수 있는 양만 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뭐 저는 소비자 대표가 아니긴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비슷하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키워드별로 소구 포인트가 부족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효율이 안 그래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조금 그룹을 세분화해서 이 키워드에는 이 소재, 이 연관 키워드에는 이 소재를 노출시키고 싶다 하면서 소재 단위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검색되는 키워드랑 노출되는 확장 소재의 일치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나는 1인 캠핑을 검색했는데 뭐 대용량의 맞아요. 확장 소재가 들어있으면 나랑 좀 안 맞다라고 맞아요. 클릭을 안 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와 노출되는 확장 소재를 정확히 일치를 하시고 이게 조금 효율적으로 하려면 비슷한 키워드 군집끼리 광고 그룹에 넣고 그러면 확장 소재를 동일한 게 나가니까 이론까지 생각하기 힘드시면 그냥 저희한테요. 저희는 하는 일이 항상 그거니까. 맞아.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또 한의원 업종을 맞아. 시작을 했는데 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병의원이나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광고 문안이 그 심의피를 또 따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심의피를 광고 문안마다 하나씩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정해진 그 문구로 맞아요, 심의피를 맞아요. 받고 그 심의피를 광고 맞아요. 거기에 올려야 된단 말씀이시죠?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다이어트 의원이 있고 뭐 피부과 의원이 있고 그냥 정말 뭐 약침이 전문인 의원이 있는데 이거 세 개를 다 같이 하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각각 다른 문안을 사용하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심의피를 받은 곳은 한 가지밖에 없어. 뭐 약침 전문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 하나밖에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 가지 소재를 사용하고 싶은 의원이나 뭐 병의원 키워드 그런 업종의 경우에는 각각의 문안에 심의피를 꼭 받으셔야 된다. 이거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특정 문구를 심의피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조금만 수정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확장 소재를 등록을 하면 그거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더라고요. 네이버가 또 이런 데서는 또 칼 같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준비한 내용도 다 끝났고 한번 전화 상담을 받아볼까요? 네. 저는 아직 전화 상담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저도요. 그러니까 다들 좀 쑥스러우신가?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은 많은데 전화를 직접 해주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셔서 편하게 해주시면 돼요. 네. 익명이니까. 부끄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합니다. 아이의 대표주자. 네, 저도 완전 아이라서. 그러면 좀 뭐 키워드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키워드 전략. 키워드 전략. 이것도 아까 앞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메인 키워드를 등록을 해두고 전환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 키워드들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키워드 도구를 활용하면 좋겠죠. 키워드 도구에서 메인 키워드를 입력을 하면 그거와 유사한 키워드나 노출이 많은 키워드들을 추천을 해주니까 맞아요. 거기서 계속 확장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광고단에서 소재를 등록할 때도 연관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는 란이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서도 추가하고 다 등록을 한 다음에 유입량이나 노출량이나 이런 걸 비교하면서 온오프를 진행해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키워드도 사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뭐
메인 세부 이런 건 다들 아시겠지만 뭐 이벤트 키워드도 있고 뭐 어떤 시즈널 키워드도 있고 그쵸. 크리스마스 선물 이런 키워드도 있고 맞아. 지금은 또 설날이 앞두고 있으니까 뭐 설날 선물, 설날 선물 세트, 설날 선물하기 좋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이런 키워드도 또 따로 그룹을 나눠가지고 관리를 하시면 오히려 좀 더 편리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맞아요. 그러면 가람 마케터님이 한번 오늘 얘기했던 거 정리를 한번 해주실까요? 네네. 파워링크를 가장 먼저 뭐 파워링크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일단 광고하고자 하는 대상이 어디에 모여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네이버가 가장 많으니까 네이버에서 광고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파워링크는 아무래도 가장 기초적인 광고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파워링크를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린 거다 합니다. 그리고 파워링크 세팅할 때 생각해봐야 할 점은 어떤 키워드로 사람들이 이제 유입이 될지 그런 거를 조금 고려하셔서 키워드 군을 조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고 상품에서 중요한 정보를 소재로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금 방식은 어느 정도 다들 아시겠지만 CPC, 클릭당 비용 방식이고 광고비 내가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를 좀 고려해서 메인 키워드를 상단 노출시키는 전략을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세부 키워드를 여러 개 이용할 것인지를 전략을 조금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팅법은 캠페인 광고 그룹 그리고 소재 키워드로 3개로 나눠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캠페인은 가장 큰 단위고 거기서 광고 유형을 선택하고 예산, 전반적인 예산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그룹은 그 바로 밑에 캠페인 바로 하위 단계고 여기서도 예산을 설정할 수 있고 또 마케터마다 관리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마케터를 그러니까 저희처럼 대행사를 이용하고 계시거나 하시면은 그 마케터와 조금 여러 가지 소통을 하면서 같이 맞아. 결정을 해 나가시는 걸 저희는 추천드리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소재랑 키워드는 아무래도 직접 진짜 본격적으로 광고를 만드는 단계이고 여기서 노출이 될 수 있는 키워드를 설정하고 그리고 그 키워드와 확장 소재를 일치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키워드 전략은 뭐 메인 키워드를 활용하신다거나 뭐 전환이 발생할 수 있는 키워드를 여러 개 뽑아서 활용하신다거나 또 시즈널 키워드나 뭐 이벤트 키워드, 뭐 날씨 키워드처럼 좀 특정 키워드도 같이 활용을 하시면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깔끔합니다. 그러면 혹시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궁금하신 부분이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해볼까 싶어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오늘 되게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한 것 같아요. 저희 항상 재밌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희만 세팅법도 공유해드리고. 맞아요. 근데 저희가 다 말한 게 아니니까 그쵸. 진짜 궁금하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궁금하시면은 여기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 뭐 직접 세팅한 걸 보여드린 것도 아니고 직접 세팅하는 모습을 보여드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어떻게 하시는지 말만 들어서 그치.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정말 파워링크 하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할지 감도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하더라?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